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포스코에서 독가스의 일종이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해당 공장은 안전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한 지자체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73주기를 앞두고 순천에서는 위령사업과 함께 전문가들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목포 항구축제가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형태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포스코의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독가스인 시안가스가 유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자와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지역 환경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포스코는 코크스 오븐의 가스 유출로 안전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양지역 환경노동단체와 함께 광양제철소 정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시안가스 유출에 대해 포스코와 행정당국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스코는 분명 슬러지 재활용의 문제와 맹독성 시안가스가 누출된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은폐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 행정당국도 포스코의 슬러지 문제와 시안가스 누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포스코는 공장에서 나온 폐수 찌꺼기인 슬러지를 코크스 공정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가스인 시안가스가 유출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이렇게 직접 채취한 이 BT 슬러지 시료를 환경공단을 비롯해서 공인검사기관 두 곳에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키로당 최대 1037mg의 시안이 독극물 시안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토양오염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500배나 넘는 수치인데요. 노 의원은 실제로 포스코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최근 5년 동안 폐암과 같은 직업성 암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할 부처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조치도 지적됐습니다. 환경부는 슬러지가 재활용된다는 이유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석했고 고용노동부도 시안을 유해성 측정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공단 팀을 가동해 이달 초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 포스코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크스 오븐의 가스가 외부로 유출돼 작업자 안전이나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고 점검과 보수로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장이 상반될 만큼 시안가스가 작업자와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뚜렷한 조사 결과가 필요한 상황.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양지역 환경노동단체는 포스코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노동자들의 건강 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암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상담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포스코가 사람을 죽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이런 환경성 암이나 직업성 암이 없어져야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 초 포스코 폭발 사고를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을 빚었던 한 경찰 간부가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광양경찰서 전 수사과장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과 징계 부과금 2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수사과장은 지난 1월 25일 광양의 한 삼겹살 전문점에서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담당, 협력사 임원 등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는 작업자 3명이 산소 배관을 차단하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기물 소각장 등 다이옥신 배출 시설 1,092곳 중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140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했습니다. 이 중에 6곳이 전남에 있는 일반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었습니다. 특히 완도에 있는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장흥경찰서는 14일 오전 장흥군 안양면의 한 뚝방길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으며 유서도 함께 남겨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전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주택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집주인이 구조물에 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13일 낮 4시 40분쯤 목포 금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 철거 과정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바닥을 철거하기 위해 망치질을 하던 주인 62살 A씨가 구조물과 함께 떨어져 잔해에 깔렸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매몰된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이면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만 73년이 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네, 여순 사건 73주기를 앞두고 순천에서는 위령 사업의 시작과 함께 전문가들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발생한 뒤 순천 장대공원에서는 피해 진압이 벌어졌습니다. 국군 14연대 소속 탈영병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순천 지역민 수천여 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겁니다. 73년이 지난 뒤 순천시는 이 장대공원 일대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피해지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근거지인 장대공원이 후대에 널리 기억되길 바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여순 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곳 장대공원에 여순 11구 평화공원 표석을 만들므로써 앞으로 이곳에서 여순 어떤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또 유족들의 한을 풀고 또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21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 소식 자체만으로도 70여 년의 한을 풀었다는 유족들이 있을 정도로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법안의 큰 틀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중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에서의 희생자 범위가 이미 사망한 희생자 본인으로 규정돼 매우 제한적인 점을 꼬집었습니다. 희생자 본인에게만 의료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 절차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해 여순 사건 특별법의 시행령을 통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시작은 4.3 특별법보다 20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동시대의 동행이 되어야 된다. 즉 4.3 특별법보다 우리의 결과가 명예회복이 20년 늦어져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3과 동일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지금 그 문제 의식들을 모두 다시 반영해서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4.3 특별법 판박입니다. 이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만든 법인 것 같습니다. 행정 집행하기 편한 것들만 일단 수용하고 껄끄러운 것들은 다 뒤로 넘겨버렸어요.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여순 사건. 고령의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시행령만큼은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실효성을 갖추자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지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항구축제가 개막과 함께 나흘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목포는 항구 도시인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해마다 항구를 소재로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 규모가 축소되면서 온라인 형태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어등이 불을 밝힌 목포항. 어선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항구는 제철을 맞은 조기와 갈치는 물론 각종 수산물로 가득합니다. 항포구 한쪽에 마련된 옛 수산물 시장 파시는 경매에 참여한 상인과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목포 항구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면서 비대면 행사로만 채워졌습니다. 14일 종이배점 등과 개막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폐막 공연이 나흘 동안 온라인에서 생중계됩니다. 특히 항구축제는 수산물 경매가 핵심인 만큼 올해는 사회 연결망과 홈쇼핑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판매가 연일 진행됩니다. 16일 낮 3시부터 목포 수협에서 진행되는 수산물 경매 행사도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축제지만 특산품을 판매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목포시는 축제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국 축제는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목포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비대면의 시대.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형태의 지역 축제가 새로운 도약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에서 13일 2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와 구례에서 각 5명, 해남 4명, 여수 2명, 보성과 무안, 영광에서 각 1명씩입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내 직간접 접촉이 15명이고 경기도 용인 확진자 접촉 1명, 나머지 3명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확진자 5명 중 2명은 중학생이며 3명은 외국인 선원입니다. 구례에서는 중학교 학생 3명과 과외교사 1명, 초등학교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목포와 구례 지역 중학교 2곳과 초등학교 1곳의 교직원과 학생 1,2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목포시가 방역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4명 가운데 17명이 외국인 선원인 만큼 입출항이 잦은 항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등록자에게도 임시 번호를 발급한 뒤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 기반 시설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농업 기반 시설 정밀 점검과 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곳 중 262곳의 개보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68곳이며 이 중 전남에서 18곳이 나왔습니다. 이어 경북 14곳, 충남 13곳, 전북 11곳, 경남 10곳, 광주 2곳 순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열리는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8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은 1.5도시 세계와 동아시아 탄소 중립이란 주제로 여수 세계 박람회장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3개국 500여 명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동향과 NGO 단체들의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부동산과 교육 불평등 해소, 서민들의 생존권 보장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